답지 있다. 왜 답지를 가져왔냐면 문항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답지를 일단은 좀 넣었습니다. 앞에 표지를 먼저 봐주세요. 자, 표지를 보면 우리 오늘의 목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짜자잔. 제 6장이고 목표 유형 한번 읽어보자. 자, 뭐라고 써있어? 근데 몇 번이야? 31, 32. 자, 그럼 빈칸은 몇 번이 더 있죠? 33, 34. 자, 난이도 차이를 봅시다. 31, 32랑 33, 34. 어디가 당연히 높겠어? 33, 34. 그래서 오늘은 3일, 4일로 웜업을 조금 할 거고 다음 주에 이어서 33, 34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 싶거든요. 일단 가져온 문제는 고2 거, 고3 거 적절하게 한번 섞어봤습니다. 먼저 그냥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 자 이렇게 위에 레벨 4 이상이라고 명기해 놓은 문제들이 있어. 고3들 거 이렇게 레벨 4 이상으로 놔뒀고 자 이렇게 보다 보면 레벨 4 이하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고2 기출을 레벨 4 이하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얘로 먼저 웜업을 해보려고 4번 문제 한번 펴주시고 4번 문제 펴주세요. 자 4번 얘는 오답률이 높지 않네요. 몇 프로 이하래요? 40% 이하고요. 몇 학년 거요 이거? 고2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은 다들 맞출 거라 기대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맞췄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거기 맞춰서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거든.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답 찍어봐. 시간도 안 재게. 정답률이 오답률. 오답률이요. 왜 못 골라요? 뜻을 모르겠어. 일단 정답은 2번이 맞아요. 2번. 나 한 번에 잘 찍은 분들도 보이고 2번이랑 5번을 헷갈려 했던 친구들도 일부 보이네요. 그쵸? 자 일단 선지의 답을 먼저 보자. 그래 이렇게 틀리는 거 없게끔 하자. 자 1번의 failure는 실패. 모르는 거 없을 거고 uncertainty는 뭐야? 불확실성. 3번은 뭐야? 4번은 뭐야? 의존. 5번은 뭐지? 취약성. 이렇게 되죠. 자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vulnerability는 취약성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정답률 거의 90%는 나왔거든요. 이대로 한번 읽어볼 텐데 쌤이 미리 형광펜을 좀 쳤어. 같이 좀 쳐봐. 내가 요 정도 데시벨이 넘어가면 딱 갈리네. 그래서 요렇게 얘기할 테니까 졸려도 조금만 참아줘 오늘은. 그 말에 뺨 때리러 갈 테니까. 누구야? 너야? 자, 이번 주는 빈칸만 오지게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주말에 오더라도 우리가 연습할 건 뭐예요? 빈칸 똑같이 연습이 들어갈 건데 빈칸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 쌤이랑. 자, 첫 문장이 빈칸인데요. 쌤은 저걸 뭐라고 잡을 거냐면 타겟이라고 잡을 거야, 타겟. 주제 문제랑 또 약간 결이 달라지는 게 주제는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을 말해 이걸 골라내야 되는 문제라면 빈칸은요
딱 요거 물어볼 건데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타겟이 있습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뭘 먼저 정리합시다. 타겟을 먼저 정리를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일단 읽어봐. 내가 형광펜을 찐 게 파라독시컬리야. 뜻이 뭡니까? 그럼 얘네 역설적으로라고 하는 건 읽어봐. 야, 역설적으로 빈칸이야. 뭐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게 빈칸이야. 이 말이야. 그럼 얘가 살아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럼 빈칸은? 나쁜 거?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살아있게 만드는 것 역설적으로는 얘야.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잡았냐면 빈칸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 건데, 그럼 살아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 의미일 수 있으니 역설적이게도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빈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헷갈렸던 건 2번도 불확실성이었고 5번도 취약성이라는 마이너스는 맞았어요. 그쵸?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게. think of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여기서 옆에다 쓸게요. think of는 한번 생각해 볼까? 예시 들어가겠다는 거고. 단서 먼저 쫙 볼게. 자, the same or the true. 그 똑같은 것이 여기에도 사실이야 라고 하는 걸 보면 앞에를 예시 1번이라고 명칭해도 되고요. 똑같은 게 여기에도 적용된다 라는 의미라 예시 몇 번으로 볼 수 있어? 2번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럼 결국 같은 말 이어질 거라는 거고요. thanks to 라는 단어는 그대로 한 번만 적겠습니다. 자, thanks to A, B라고 적을게요. 자, 우리 이것 뜻 모르지 않잖아. 뭐 덕분에? A 덕분에 뭐 한 거야? B 한 거야? 그럼 중요한 건 이거네. A 자리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뭐가 되겠어? 원인. 그치? 아유, 승혁이 아주 총명해. 원인. 자, 그럼 B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가들? 결과가 되겠죠. 원인과 결과.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만 더 써줄게, 얘들아. 내가 특히나 수능 지문 공부할 때, 내신에서는 다 중요하지만 수능 공부 시킬 때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인과관계거든. 그럼 인과관계는 그냥 따로따로 읽지 말고요. 자, 인과관계는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의 내용으로 취급을 하셔야 됩니다. 앞문장이 원인, 뒷문장이 결과야. 한 문장 한 문장 놔두지 말고 두 문장을 통으로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해라 이 말이야. 그럼 우리도 A, B 읽고 결국 하고 싶은 말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자, 밑에 내려왔을 때 it is Y가 나옵니다. 자, 얘도 그대로 한 번만 들어갈까요? 자, it's Y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it's Y가 나오면 자, 얘의 앞에 나오는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인이 되죠? 그리고 it's y 뒷부분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 결과가 될 테니까 얘도 무슨 관계 나타내는 표현이네? 인과관계네. 그럼 앞문장, 뒷문장 각각 봐야 돼? 하나의 내용으로 봐야 돼? 하나의 내용으로 봐줘야 돼. 굿잡이야.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까지 단서를 훑었을 때 첫 문장부터 끝까지 논지 전환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글이에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빈칸 추론 풀이법은 첫 주에 수능 보면서 쌤이 알려줬었어. 떠올려봐. 타겟을 먼저 잡는다가 1번이었어. 그러니 첫 문장 읽는 게 아니라 무슨 문장 먼저 읽어야 돼? 빈칸 문장 먼저 읽고 타겟 잡는 게 우선이었어. 자, 두 번째는 단서는 한 번 나오는 거였어. 반복되어야 했어. 반복이 되어야 해. 쌤 이 지문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같은 말이 이어지니 우리한테 단서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오른쪽에다가 타겟을 적었으니까 밑에 분명히 단서가 여러 개 나올 거거든. 자, 그래서 단서 1. 우리가 자세 바로 잡고 단서 2. 몇 개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3까지 가볼까? 단서 3.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그리고 읽으면서 이 부분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구나 싶은 것들을 계속 한번 찾아볼 거야. 다만 우리는 빈칸에 들어갈 게 플러스적인 어조야, 마이너스적인 어조야? 마이너스적인 거고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원인을 찾으면 돼? 살아있게 만드는 원인을 찾는 거야. 굿잡. 이게 타겟이에요. 자, 그럼 봐봐. Think of event. 야, 이런 사건을 한번 생각해봐. 이 사건이 어떤 건데? Shake you. 당신을 shake. 뭐 할 거야? 흔들 거야. 근데 out of your everyday routine. 당신의 일상적인 뭐 밖으로. 루틴? 밖으로 가도록 당신을 흔드는 사건들이야. 그럼 루틴을 벗어나는 거야. 땡땡이라고 하는 건 즉이라고 보면 되니까 아마도 결혼식을 가거나 결혼식 데일리하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식에 가거나 아니면 큰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너가 가본 적이 없었던 곳에 가거나 이렇게거든요. 그럼 중요한 말은 하나네요. 맨날 하던 거예요. 루틴을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그럼 우리한테 단서가 되는 거 밑줄 쳐볼 거야. 당신이 루틴을 뭐 했어요? 벗어난 상태예요, 지금. 여기가 단서가 되겠지? 당신이 루틴을 벗어나요. 그러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뭐 할 때요? Seem to slow down. 뭔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You feel more. 너는 훨씬 더 완전히 engaged 하다고 느낄 거야. 자, 여러분들 원래 engage라는 동사는 뭐 하다입니까? 참여하다, 개입하다, 관여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그게 이디로 쓰이게 되면 내가 이 사건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어 라는 의미가 돼서 무슨 뜻으로 쓰입니까? 몰입한이란 단어가 돼요. 그 얘들아, 내가 그 행사, 결혼식에 가 있어? 시간이 왠지 어떻게 가는 것 같아? 천천히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사건에 얼마나 뭐 하고 있어? 몰입하고 있어? 그럼 얘들아, 내가 몰입을 하게 된다는 건, 자, 단서 1번 한번 적어볼게. 네가 루틴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루틴을 벗어나게 되면 너는 훨씬 더 뭐처럼 느껴지겠네? 몰입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겠네?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요 포맷을 한번 잘 볼래? 몰입을 하고 있다는 건, 아, 내가 뭐에 있구나 라고 느껴진다고 봐도 될까? 살아있구나. alive랑 비슷할 거야. 그럼 우리는 alive 하다는 게 단서가 되니? 언제 alive 한지가 중요하니? 언제 alive 한지지? 그럼 아마도 화살표의 왼쪽이 단서일 거야? 오른쪽이 단서일 거야? 왼쪽이 단서일 거야. 이렇게 찾아야 돼. 자, 그 다음 것도 가봐. The same old truth. 똑같은 게 사실인데, 야, 만약에 내가 어떤 경험을 할 건데 그 경험이 시우야. 그 경험이 risky. 뭐 할 거야? 위험한 상태야. 그럼 위험하다는 건 내가 맨날 하는 거야? 가끔 할 거야? 가끔. 아, 쌤 위에서 루틴 얘기했어요? 루틴에 벗어났다 그랬어요? 벗어났다. 그럼 그거랑 똑같은 말들이 나와줘야 되거든? 그러니 아마 여기서도 그 경험이 매우 뭐 할 때? 위험할 때. 그럼 뒤에 무슨 말 나오면 끝나? 이런 위험한 경험을 할 때는 너가 뭐에 있다고 느껴? 살아있다고, 혹은 engaged, 뭐 하고 있다고? 몰입하고 있다고. 비슷한 말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 뒤에 보니까 like, 마치 이런 것들처럼 말이야. 그랬을 때 봐요. 당신의 감각은 뭐해질 거고? 날카로워질 거고. sharper. You notice more. 너는 알아차리는 게 또 나왔네? 알아차리는 게 뭐해질 거야? 많아질 거야. 이 말이지. 그럼 얘들아, 감각이 예리해지고 알아차리는 게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머리가 깨어있다는 거야. 둔한 상태라는 거야. 깨어있다. 그럼 몰입해 있다.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make alive.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이해되지 정훈아? 그러면 단서 2번도 이렇게 적어볼까?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굉장히 뭐한 거야? risky. 자, 이런 상태일 때는 당신의 감각도 깨어있을 겁니다. 이거야. 알아. 니네들 이 문제 다 맞춘 거 아는데 방법 정확하게 가자고. 그래서 수업 들으러 오는 거니까. 또 봐봐. thanks to 나왔어. 그럼 원인과 결과야. 그 인과관계 어떻게? 하나. 바로 가봐. thanks 바로 뭐 덕분에? feel good. 좋게 느끼는 화학물질이 있어. 뇌 안에서 불리는데 그게 뭐라고 불려? 여러분들이 이거 이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뭐야? 도파민이네.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뇌에 좋은 화학 물질이 방출돼. 그러다 보니까 you get the greater rush of pleasure. 즐거움이 더 늘어나. 근데 보세요. 이 즐거움이 from 얘네들에서부터의 즐거움이 더 커. 이 말이야. 쌤, 나는 여기서 요거까지 한 번만 더 체크할 건데 ER에다 체크하시고 then에다가 체크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ER과 then을 묶으면 이거 무슨 급이에요, 여러분? 비교급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는 비교급들은 모두 앞과 뒤의 내용을 VS로 취급하십시오.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 그럼 뒤를 봤을 때 플랜드 미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만남이라고 보면 되겠어? 계획된 만남이죠. 그럼 계획된 만남과 VS 뭐 하는 걸 생각해봐. 반대되는 걸 생각해봐. 그럼 어떤 만남이야? 우연한 만남이 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chance는 기회라고 번역해야 돼. 우연한이라는 형용사가 돼야 돼. 우연한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chance라고 하는 건 우연한이라는 형용사로 번역을 해야 될 거고, 뒤에 나오는 encounter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였을 때 뭐예요? 만남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훨씬 더 즐거움을 얻을 거야.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물결 칠 거 나오지 않습니까? 즐거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우연한 만남에서부터야.
단서 3번 또 정리할게. 공부하는 거니까 계속해줘. 아, 우연한 만남. 그랬을 때 너는 즐거움이 더 커질 거야. 또 가자. 신주 여기까지만 듣고 가자. 내려와서 단서 4번까지 갈게. 단서 4. 쌤, 단서 4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 굿뉴스 문장이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it is why 문장이 뭐가 될 거예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합쳐서 하나의 단서로 정리를 할 겁니다. 취지 이해되나요? 그럼 한번 같이 가보자. 자, 굿뉴스 어떤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야. 리워드야. 내가 주식했는데 수익이 나왔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기프트를 받았어. 근데 이게 또 봐봐. more 언제 더 즐거워? 그럼 뒤에 나오면 맞춰봐. 뭐 할 때 더 즐거워야 돼? 예측하지 못했을 때. 어떤 만남일 때? 우연한 만남일 때. 그럼 뒤에 나오는 거 물결 치는 거 이해되나 보세요. 더 즐거울걸요? 뭐 할 때? 걔네들이 놀라울 때. 바로 이 때문에 그 결과 더 가요. 대부분의 유명한 TV쇼나 무비 같은 것들 봐요. 그럼 얘네들도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면 어떤 결말을 주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그래서 무슨 단어 눈에 딱 꽂혀? unexpected. 그래, 이렇게 보이면 된다니까. 아, 예측하지 못한 플롯, 줄거리의 트위스트, 왜곡, 전개, 비틀기 이렇게 번역할 거거든. 그것들을 줍니다. 자, 그럼 단서 4번 보세요. 결국은 예측할 수 없을 때 놀라운 거야? unexpected한 거야? 그때 즐거움이 커진다고요. 이 말 하는 거잖아. 도저히 이해되지? 그럼 쌤 이거 하나 중요한 거야. 자, 우리의 타겟은 화살표기 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러면 우리가 답으로 정해야 되는 건 요 뉘앙스들이야. 그치? 그럼 이거 취약성이야? 아니지. 불확실성이 맞겠지. 정해진 게 뭐하다? 없다. 3번으로 화살표 연결.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 vulnerability가 가장 많은 오답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래. 중간에예요. risky, 위험해. 예를 들면 뭐 마운틴 클라이밍이나 패러세일링처럼 여기 한 군데에 꽂히면 5번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단서는 반복돼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럼 잘하는 친구들이잖아. 4번 넘어가 봐. 5번이죠, 쏘리. 5번 문제 넘어가면 쌤이 미리 이렇게 형광펜을 좀 쳤거든. 이거 먼저 따라 쳐줘봐. 5번 문제 형광펜. 시우는 정리하고 가. 생기부 그 1대1 컨설팅이 오늘 있는 줄 알았는데 내일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굿. 쳐주세요. 그럼 더 집중해서 들어라 해. 쳤지? 그러면 이건 답을 찾을 거야. 근데 답을 찾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 포맷 만들어봐. 난 니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자, 빈칸이 첫 문장이거든. 그쵸? 그러면 첫 문장 읽고 뭐 정리해야 돼, 아가들? 타겟 정리할 거지? 니네가 먼저 해보고 나도 같이 할 거야. 알겠지? 먼저 여러분들이 연필로 써봐. 타겟 적을 거고, 자, 얘는 단서를 하나, 둘, 3개 정도는 정리했으면 좋겠어. 자, 근데 얘들아, 내가 형광펜 친 것들을 좀 잘 봐줘봐. 빈칸 앞에는 어떤 이해에다가 형광펜을 쳤어? 새로운 이해지. 그럼 뭔가 상황이 뭐했다를 알려주는 거야. 변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중요할 거야. 그런데 몇 년도부터 출발이야? 1950. 그러면 아마 예시가 시작되고 과거 시점부터 출발일 거야. 그럼 예시 1950년에 시작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lead to 뜻 뭐지? 이어지다. 즉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이 뜻이라서 앞문장이 뭐가 되니? 원인. 뒤가 뭐가 돼? 결과. 인과관계는 각각 봐. 하나로 봐. 하나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게 아마 단서 몇 번일까? 1번일 거야. 또 생각해봐. while 나오면 머릿속에 A, B 떠오르고 뭐가 중요한 거고 B가 중요한 거야. 근데 그 B 내용 때문에 또 lead to 뭐가 나와?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럼 걔가 합쳐져서 단서 몇 번일까? 2번이겠지? 또 lead to 나오네. 전후 문장 합쳐서 무슨 관계? 인과관계. 그러니까 얘가 단서 몇 번일까? 3번 아닐까 싶어. 됐지?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문제까지 답을 찾아보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에다 적으면서 채워보자. 쓰기가 뭔가 곤란하면 밑줄은 쳐줘. 내가 찾은 답의 단서. 대부분 다 답은 찾았거든? 정원이는 아까 뷰너러빌리티를 몰랐어. 오늘 10번 써라. 잘했어. 찾아봐. 밑줄이라도 줘. 은정이는 답만 골라봐. 답 골라봐 지금. 이거 뭐예요? 반항과 자유의 영혼. 정신? 동주야, 하라고 할 때 딱 집중해서 바로 시작해. 김시우 씨 몇 번 찍었어? 아직? 몇 번이에요? 아까 건 왜 틀렸어요? 얼마든지 다른 뜻으로 알아요. 너도 10번 쓰세요. 여기까지만 시간을 줘볼게. 자, 정답 못 찍었으면 내가 어디서 좀 단서가 미진했던 게 클 수 있거든요. 일단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정답 1번이고,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포맷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얘들아, 사실 빈칸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버리면 내용이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 그런 문제 많이 경험했잖아. 우리는 그거 맞추려고 지금 연습하는 애들이지 이 문제 맞추려고 연습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천천히 방법을 똑같이 맞춰가자. 레벨에 맞춰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31, 32번이라 대신 연습하긴 좁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 자, 대중음악이 explosion. 뭐 했다? 폭발, 급등, 뭐 이렇게 번역합시다. 대중음악이 많아졌어. 이런 때 말이야. 뿐만 아니라 뭐도 그랬냐면 전 세계적으로 순환도 잘 됐고, 자, 음악에 아가리 이 단어 알아볼게. dissemination 하면 뜻이 뭐게? 밑에 써있나? 아, 써있어. 안 돼. 이거 니네가 알아야 돼. 양서연이 그래서 대답했구나. 보급이란 단어인데. 그러니까 보급이라는 단어는 분배, 퍼져 있다 이 뜻이네. 확산. 그 음악의 전 세계적인 순환도 있었고 음악의 보급도 있었어요. 뭐에 의해서요?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에 의해서요. 까지 다 듭시다.
자, 그럼 결국 음악, 대중음악이 폭등하기도 했고 음악의 글로벌적인 순환과 배급도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propelled,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propelled가 동사.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뭐를요? 음악과의 관계에 있어서 빈칸이라는 새로운 이해를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쌤 저는 타겟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결국 이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게 많아졌다라는 거야? 적어졌다라는 거야? 많아졌다. 그래서 대중음악의 확산이라고 키워드 간단하게 잡고 싶다. 순환이 늘어났든 보급이 늘어났든 폭발을 했든 결국 대중음악이 확산됐다라는 거고, 그것이 빈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만들었다. 자, 요 모양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아까 문제랑 차이점이 있어. 아까 문제는 화살표를 기점으로 왼쪽이었어, 오른쪽이었어? 왼쪽이었죠. 어머, 근데 지금 문제는 화살표의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맞춰서 포맷을 정리하되 이번에는 답의 단서가 원인이 아니라 뭐가 될 거야? 결과가 될 거야. 와,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독해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빈칸은 이거 내가 틀렸다고 이러면서 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뭘 묻는지 놓치기 때문에 틀리는 거라 우리는 여기 하나만 정교하게 잡혀도 정답률 확 올라갈 거야. 알겠지? 자, 잡았고 그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 suddenly, 갑자기 1950년대에 누구든, 자, 뭐가 중요할까 봐봐. 스푼을 들 수 있었고 프라이팬을 들 수 있었고 세컨드 헤드, 중고 기타를 들 수 있었고 그리고 밴드를 시작할 수 있었어. 자, 4가지 진술이야. 픽업, 커플 팬, 세컨드 핸드 기타, 스타터 밴드야.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볼 것 같아? 밴드. 왜 그래? 첫 문장에서 소재가 뭐라고 했어? 음악의 확산. 그러니 누구나 뭐 할 수 있게 됐어? 밴드를 할 수 있게 됐어. 난 얘까지 잡고 싶다. 누구나 밴드가 가능해. 그럼 누구나 음악을 참여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 한 번만 적고 갈게. 자, read to 라고 하는 단어 앞에 A 나오고 뒤에 B 나온다고. 자, 이렇게 나오면 앞에 A가 원인이고 뒤 이어지는 B가 결과라고. 그래서 A는 B로 이어져. 뭐로 이어졌냐면 바로 이런 상황이, 누구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구체적인 장르로 이어졌어. 서치에서 스키플 같은 거 갖다 버릴게. 버들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장르의 탄생도 이끌었고 보여주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이거 잘 봐봐 얘들아. 음악을 만드는 것을 향한 태도야. 됐지? 그럼 얘들아, 음악 만드는 건 작곡가만 하는 거겠니? 누구든 할 수 있다 이런 거겠니? 누구든? 그럼 그 뉘앙스로 읽어볼래? 릴렉스드, 편안하니 맞겠니? 완화되니 맞겠니? 완화되니 맞을 거야? inclusive, 합쳐져 있다 이런 의미겠니? 통합적인이라는 의미겠니? 통합적인. 그럼 나는 여기도 단서. 음악을 만드는 거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밴드를 시작할 수 있고, 화살표 잘 봐. 누구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완화되고 통합된 태도로 바뀌어갔어. 이해돼 안 돼? 되지? 이거 보자마자 정답 몇 번이야? 1번 접근 가능성. 누구나 음악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난주 순서 삽입이 어려웠다면 오늘 빈칸은 꼭 잡아야 돼. 오늘 빈칸이 어렵다면 지난주 순서 삽입은 더 중요해. 우리는 빈칸이든 순서 삽입이든 한 문제는 반드시 다 맞춰야 돼. 그치? 그럼 둘 중 하나의 전략 유형이 본인마다 정해져 있어야 돼요. 감을 한번 보세요. 알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빈칸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 순서보다는. 자, 그럼 다시 쌤 단서 1번을 정리하면 이거네요. 자, 누구나 밴드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음악에 대해서 완화되고 통합적인 태도로 이어졌어.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니까 적는 거지 실전에서는 저 정도 밑줄이면 충분해요. 그죠? 다음 거 더 가볼게. 자, while 나왔으니까 A, B 살리면서 읽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만들 수 있었지만 대중음악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에 의해서 주도되었냐면, 그리고 아까 가연이가 물어봤던 해석이야. 스프리트는 그냥 정신이라고 번역하면 되고요.
rebellion, 반항과 자유의 정신에 의해서 보통 주도가 된 거야. 누구나 음악을 만들고 불렀지만 주된 정신은 반항과 자유였어. 그리고 이런 접근법이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펑크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그 펑크 움직임을 했던 뮤지션들은 심지어, 자, 내 요거 구문 잠깐만 볼게. made가 5형식 동사거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시 가목적어야. 그럼 뒤에 for가 뭐야? 그렇지. 뒤에 to가 뭐야? 잘해주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봐. 조건으로 만들었어. 자기들의 음악이 non virtuosic 해야 된다라는 걸 조건으로 만들었어. 자, 여기서 이 단어 별표. 얘도 밑에 나와 있지. 근데 그렇게 보지 마. 밑에 걸로 보지 마. 얘들아, 이것도 중요한 단어야. dissemination 외워야 돼. 알겠지? 근데 요 밑에 거는 이대로 보지 말고 얘부터 출발해. virtuosic 이 단어부터 외우면 돼. 얘는 무슨 뜻이냐면 거장의 이런 단어야. 아, 얘는 클래식의 거장입니다. 클래식 피아노의 거장입니다. 그럼 전문가야, 일반인이야? 전문가잖아요. virtuosic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져? 전문가다 이 의미야. 그럼 앞에 논이 붙어버리면 어떤 전문가야? 비전문가라 그냥 일반인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 잘 버티고 있어. 그럼 자신들의 음악은 전문가가 아니어야 되며 모든 사람들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접근할 수 있는 거여야 한다고요. 그럼 여기 단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결국은 반항과 자유의 정신에서 출발해서 자신들의 음악은 거장이 하는 게 아니어야 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여야 해요. 단서 2번 정리 들어갈게요. 반항 그리고 자유의 정신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전문적인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 접근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네. 답 쉽네. 이거 풀고 고3 거 해보자. 그 다음 원인과 결과 또 조사 볼게. Groups who had been entirely excluded. 봐봐.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exclude 못 되던 애들이야. 배제, 제외. 근데 걔네가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 rebelled in 밑에 뭐라고 나와? 뭐뭐를 만끽하게 된 거야. 그 음악을 못 만들던 애들도 음악을 뒤에 봐봐. opportunity to create.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어. 배제되던 애들도 기회를 부여받았어. 그게 어디로 이어졌냐면 바로 음악이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음악이라는 영역 안에서 전치사 공통목적어 묶어버리고요. 권한을 부여받으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 됐습니까? 자, 단서 3번까지 적겠습니다. 누구나 음악을 제작할 수 있었어. 배제되던 애들도 말이야. 그를 통해 노벨티, 참신함의 결과로 이어졌어.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는 왼쪽이 단서야, 오른쪽이 단서야, 여러분들? 오른쪽. 반복되던 키워드 고르면 누구나 새롭게. 그럼 정답 몇 번? 화살표 1번. 맞지? 혹시 모르니까 선지 단어 뜻만 얘기해보자. 자, 1번 무슨 뜻? 접근성, 접근 가능성. 자, 2번은요? 책임. 3번은요? 교환. 4번은요? 보존. 5번은요? 수익성. 됐죠? 굿자. 자,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볼 거라 여러분들 6번 넘어가 봐요. 자, 근데 6번 문제도 레벨 4 이하거든요. 자, 이거는 옆에 써. 풀체오 한 번만 해주세요. 풀체오. 풀어. 채점해. 맞아. 그럼 버려. 틀려. 그럼 이 포맷 한 번 만들어. 이건 여러분들한테 직접 맡길게. 잘할 것 같아. 해줄 수 있지? 좋아. 해줄 수 있지? 알았어.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앞에 1, 2번 똑같이 한번 가볼 거거든. 근데 이제는 고3 거로 넘어가 볼게. 알겠죠? 선생님이 사실 빈칸을 좋아하는 게 이런 약간 추론을 많이 해야 되는 지문이다 보니까 선호하는 편인데, 일단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 rapidity가 정답입니다. 몇 번이죠? 1번인가요? 1번에 1번이었고요. 2번 문제 정답은 qualify가 정답입니다. 고민했어? 아, 그렇구나. 정답 몇 번? 2번인가요? qualify가? 그럼 승혁이는 5번이랑 고민한 건가요? 5번은 뭐죠, 단어가? 친밀하고 어? 인친밀
아, intimidate.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은 1번 문제 먼저 볼까? 1번 문제 먼저 보자. 쉽지만은 않아. 얘들아, 쌤이 시간 줄 테니까 요거 형광펜 먼저 한번 쳐봐. 자, 요렇게 잡아볼게. 자, 내가 이 문제를 실전처럼 푸는 방법을 하나 보여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 야, 얘는 빈칸이 처음에 있어, 마지막에 있어, 가운데 나와? 가운데에 나오죠. 그러면 일단 빈칸 먼저 읽는 건 아까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럼 이랬을 때 빈칸에 단서가 나오려면 윗부분이 단서가 되겠습니까? 아랫부분이 단서가 되겠습니까? 아랫부분이 보통은 직접적 단서입니다. 그래서 쌤이 권유를 하는 게, 자, 얘를 읽었어. 그럼 어디부터 봐? 뒤를 좀 먼저 풀어볼래? 라고 권유를 많이 하거든. 그 방식대로 한번 풀어봐 줄게. 그게 맞나 아니나. 자, 그럼 일단 therefore 나왔으니까 얘가 결론일 거라서요. 저는 target 이렇게 적고 갑니다. target부터. 자, 우리 1번 문제 틀렸다. 우리 반 손 들어볼게. 틀렸다. 몇 번 찍었어, 시우? 4번이요. 동주는요? 4번이요. 알겠습니다. 전 가볼게요. 1, 4 요렇게. 자, 타겟 문장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핵심이 있어. 핵심. 계속 주제의 단서가 쏟아지지. 결론이었고 키도 핵심이고 계속 주제야. 자, 그럼 뭐에 대한 주제를 볼 거냐면 population, 어떤 개체가 살아남는 거야. 뭐를 함으로써? 적응을 함으로써. 즉 적응에 의해서 개체가 살아남는 능력에 대한 핵심인 거야. 그리고 그 핵심은 lies in이 하나의 동사잖아. 뭐뭐에 있다 이렇게 번역할 거잖아. 그게 바로 빈칸에 있어. 그리고 뒤에 더 갈게. with 뒤에 which가 붙었어. 그럼 전관대 해석이니까 그것과 빈칸과 with 어떻게 붙여? 함께 이어가자. 빈칸과 함께 다음 세대. 즉 이 다음 세대는 조금 더 저항력을 갖춘 세대인 거야. 그럼 좀 더 강한 세대라는 거지. 이 조금 더 강한 세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바로 그 세대의 생존자들에 의해서 말이야. 자,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이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적응을 통한 생존 능력을 말하는 것 같아. ability of survival 이랬으니까. 근데 그 생존 능력의 the key 핵심이랍니다. 그 핵심이 바로 빈칸에 있고요. 계속 가. 그리고 그 빈칸과 with which 함께 더 강한 세대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잡아봤어.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팁인데 지금은 생존에 대한 얘기지. 생존에 있어서 저항력이 있다는 건 더 강해졌다 이 말이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다음에 나오는 it follows that이 나옵니다. 얘들아, it follows that 되게 많이 보일 거야 앞으로. 그래요 저거. 누누이만 하지만 시제는 상관없습니다. follow would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it follow that 이라고 나왔을 경우에는요. 자, 얘도 앞뒤로 나누겠습니다. 앞 뒤. 얘는 앞에서 하는 내용이 A다 라고 했을 때 it follows that 이라고 하는 건 A를 적용한 당연하다라는 말을 쓸 거라. 당연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써요. A를 적용한 당연한 결과. 자, 그럼 그랬을 때 결국 빈칸에 대한 단서가 나올 거다라는 걸 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 비슷한 말 나오겠지? 그래서 뒤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당연해지냐면 바로 그런 종이 있어. 얘들아, 이 종은 capable of producing, 만드는 게 가능한 애야. 새로운 세대를 very quickly, 매우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애야. 됐죠?
그 애는 should be better. 훨씬 더 잘할걸? 뭐 하는 것도 잘할 건데 외부의 위협 요인에 반응하는 것도 잘할 거야.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도 잘할 거란 얘기야? 빠르게 반응하는 것도 잘할 거래. 그러면 외부 위협에 빠르게 반응을 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도 어떻게 만들어? 빠르게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 자, 그럼 밑에 부분은 반복되는 거니까 단서 1로 가. 단서 1로 가. 그럼 단서 1에서는 이 얘기한 거야. 빠르게 반응을 해줘. 그러면 빠르게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지금 아가들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가 뭐야? 어떻게 반응해야? 빠르게. 어떻게 만들 수 있다? 빠르게 다음 세대를 만든다. 이 말이잖아. 그치? 다음 것도 또 봐요. Those species that 다음 문장이거든. 근데 만약에 이런 종이 있다고 볼게. 김시우 볼게. Require more time이야. 시간이 어떻게 필요해? 더 많이야? 그럼 말 바꿔봐. 얘는 빠르게 반응하는 애야? 느린 애들이야? 느린 애들이 되는 거야. 야, 시간이 많이 필요해. 번식에 있어서 바꿔 말해. 느리게 하는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적응하는 것도 뭐 할 거야? 느릴 거야. Because of 뭐 때문에 이렇게 느려질 거냐면 보세요. 얘네들이 만들 거랍니다. 스트레스에 tolerant, 수용적인 이란 뜻이고 관용적인 이란 뜻이니까 스트레스를 버텨낼 수 있는 자손들이라고 읽어봅시다. 그 얘네들은 저항력이 있는 애들이야? 없는 애들이야? 자,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여기 나오는 톨러런트는 위에 가는 레지스턴트랑 의미가 똑같아요, 얘들아. 이게 진화적인 개념에서 쓰는 말이거든. 톨러런트, 레지스턴트 똑같아요. 됐죠? 그럼 스트레스에 저항성이 있는 종을 만들어내는데 필요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워낙 느리게 하다 보니 그 시간이 어떻게 걸려요? 추가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하는데도 속도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문장 그대로 단서 2번을 갈 거야. 왜냐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가는데 역접은 따로 없다? 그럼 같은 말일 거다라고 가정해야 돼. 그치? 근데 빠르게 반응하는 것과 반대로 자, 얘네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애들이야? 느리게 반응하는 애들이야.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리고 이렇게 느리게 반응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도 느리게 다음 세대를 만들 수밖에 없겠네. 그럼 쌤 이 두 가지에서 반복되는 거 찾아보자. 얘는 느리게, 쟤는 빠르게. 지금 단서 2개 나온 거거든. 그럼 쟤를 빈칸에 역적용해봐. 적응을 통해 생존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강한 세대를 탄생시킬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중요해? 빠르게, 신속하게. 그럼 결국 반응의 속도라는 말 아닐까? 쌤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 반응의 속도?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반응의 속도라는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선지 한번 내려가 보자. 얘들아, 선지 1번의 rapidity가 뜻이 뭐야? 신속성이란 뜻이잖아. 자, 2번의 precise는 뜻이 뭐야? 정확성이란 단어잖아. 그쵸? 3번의 simplicity는 단순함. 4번은 일관성이란 단어죠. 꾸준하게 똑같이 한다. 자, 5번의 randomness는 뭡니까? 무작위.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얘와 답이 될 여지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두 분 다 틀렸는데 4번에 consistency를 찍었거든. 혹시 모르니까 위에를 한번 보자. 자, 이렇게만 봐도 답은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확신을 드리기 위해 윗부분은 어떤 식으로 답이 나왔나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위에 봐봐. 형광펜 친 거 보면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나와 있어. 자, 이 프레임 한 번만 잡자. 자, 위에서는 일반적 규칙을 제시할 거다. 일반적인 규칙을 제시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if 체크, if가 나오고 그리고 형광펜 하나 더 친 게 then에다가 쳐줬거든. then에다 체크. 자, 이렇게 나오면 아마도 이 앞에 나왔던 일반적인 규칙을 if에서 아마 적용해 보려고 할 거예요.
야, 만약에 그 규칙을 적용한다면 뭐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then이라고 하는 건 그 규칙을 적용한 것의 결과를 설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말이 맞나 읽어보자. 앞에서부터. 야, 일반적인 규칙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when individual, 어떤 집단의 개체가 새로운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우연히 마주한 거야. 그래서 얘들 encounter라는 단어 안에는 숨은 의미가 있어. 우연히라는 의미가 늘 숨어 있어요. 자, 그럼 얘네가 우연히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어떤 집단에 있는 개체들이 죽어버리기도 해. prematurely 하면 뜻이 뭐야? 빨리, 성급하게, 미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미리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개체들은 will survive. 뭐 할 거예요? 살아남을 거예요. 자, 저는 요거 안 지우고 바로 밑에다가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우리 일반적 규칙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을 때 윗내용 정리하는 거야. 두 가지 결과가 나오네. 빨리 죽어버리는 애들도 있고 생존을 하는 애들도 있어. 이제 if 그대로 가볼게. if, 야, 만약에 말이야. The reason for their survival. 그들의 생존의 이유가. 그럼 이 새끼 얘기하겠다는 거야? 밑에 놈 얘기하겠다는 거야? 밑에 놈이래. 아, 얘네들의 이어가자. 생존의 이유가 can be passed on to their offspring. 그들의 자손한테 pass on to. 뭐 될 수 있다면? 전달.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 다음 세대는 should be better able to withstand. 쌤, 여기 withstand도 뭐랑 비슷한 뉘앙스가 되냐면 resistant랑 비슷한 뉘앙스가 돼. 훨씬 더 잘 버틸 거야. 저항력이 있을 거야. tolerant가 있을 거야. 다 똑같은 말이야. 진화 지문에서는. 더 잘 버틸 거야. 새롭게 우연히 마주하는 환경적 스트레스를 더 잘 버틸 거고, 즉 내성이 생길 거고, 전반적 개체들은 아마 그 새로운 요인에 대해 취약성이 susceptible 때 뭐예요? 취약한 이란 뜻이죠. vulnerability랑 똑같은 거죠. 취약한 게 less 뭐 하게 될 거야? 덜 하게 될 거야. 그럼 아까도 이거 이어지나 봐봐. 칠판 봐봐.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면 생존하는 애들이 있고 생존하는 애들이 뭔가 우수 유전자가 있었겠죠. 그치? 그들의 그 생존의 이유가 다음 세대에 전달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 이럴 수만 있다면 그 다음 세대는 withstand 할 수 있고 resistant 할 거고 tolerant 할 거야. 더 어떤 세대가 나타나? 강한 세대가 나타나.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살아남은 이유가 뭐든지 간에 남은 애들이 다음 세대에게 뭘 해줘야 돼? 그걸? 전달해줘야 무슨 세대가 탄생해? 강한 세대가. 그러니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해주면? 빠르게 반응하면 빠르게 전달해줄 거고 느리게 반응하면 어떻게? 느리게 전달해줄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중요한 게 이거야. 윗부분에 속도적 개념이 나오니 밑에 속도가 나오니 자, 여기에 속도가 있어? 여기에 속도가 있어? 여기. 그럼 지문에선 어디야? 밑에. 그러니 빈칸에 어디가 단서야? 밑에가 단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100%라고는 얘기 못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접근은 그게 맞으니까 이렇게 풀어보시라고. 아시겠죠? 잘했어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문제 2번 넘어가 봐. 얘는 선지 먼저 봐봐. 선지 되게 좋거든. 얘들아, 일단 선지가 다 공통적으로 품사가 뭐예요? 동사네요. 그럼 센서는 뜻이 뭡니까? 검열하다거든요. 자, 요거 이해되나 좀 보세요. 선생님, 얘는 검열하다요. 검열하다 안에 담겨있는 속뜻은 뭐냐면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검열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친구 걸 검열해 볼게.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협회가 작가의 작품을 검열했다. 이건 어때? 괜찮지? 그래서 검열이라는 단어는요, 수평적 관계에서는 나오기가 어색한 단어야. 즉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 검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맞습니다. 자, 퀄리파이는 아까 구문특강 때도 봤죠? 뭘 주다? 자격을 주다라는 뜻이었고, 근데 여기서는 이 자격을 주다가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준비시킨다는 개념이야. 준비, 스탠바이. 3번은 쉽네요. 미스리드는 오해하게 만들다 하니까 뭔가 잘못 가게 만들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안 적을게. 자, 컴페어는 비교하다. 뭐 나쁘지 않죠? 뭔가 비교하게 만든다. 5번에 인티미데이트 뜻 뭡니까? 무슨 뜻이죠? 승현 뭐라고 얘기했지? 하게 하다. 이 단어를 모를 수 있어. 인티미데이트 별표. 얘들아, 요거는 위협하다라는 단어야. 그래서 헷갈렸구나. 위협하다, 겁을 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 19번 문제 들어가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얘가 나오거든요. 위협하다, 겁을 주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이었다. 그러면 2번인 거죠. 그쵸?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요. 형광펜 따라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쳐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고3 되면은요, 고3 때 보던 모의고사들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얘가 5월 모의고사 지문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선배들이 내신할 때도 되게 어려워했던 지문이긴 해. 어찌됐든 우리는 답을 맞추는 근거로만 볼게요. 너무 심층적으로 안 들어가고. 자, 쳤으니까 빈칸 문장 먼저 타겟 따겠습니다. 지문이 좀 길어서. 타겟 잡을 거고요. privacy라고 하는 거는 사생활입니다. 그리고 public sphere 하면 공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약간 말을 맞춰서 사적, 공적이란 말로 표현을 해볼게. 알겠지? 그럼 사적 공간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빈칸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럼 지문의 결론이란 얘기고 주제겠죠. 그쵸? 자, 사적 공간은 사람들을요,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빈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적이며 비판적인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상호작용이란 말 어색해. 현실에선 잘 안 써. 그냥 교류라고 봐도 나쁘지 않아.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교류가 일어나요. 그럼 나 혼자 있는 곳이야? 사람들과 어울리는 곳이야? 사람들과 어울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리트 미팅, 길거리에서 만나 대화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됐지? 그럼 간단하네. 그래서 얘네 약간 타겟이 신기하게 나와요. 자, 보세요. 사적 공간이라고 하는 건 공적 영역을 위해서 빈칸시키는 거야, 사람들을. 그런데 이 공적 영역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성적이며 비판적으로 타인과 교류가 가능해. 그럼 이성적, 비판적이면 플러스적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비판은 나쁜 의미가 아닌 거죠. 논리적인 근거로 반박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그럼 얘들아, 나 질문할게. 우리의 타겟은요, 프라이버시가 타겟이 돼요? 공적 공간이 타겟이 돼요, 여러분들? 프라이버시야, 그치? 그럼 얘가 공적 공간을 위해 무엇을 시키는가 이건데, 첫 문장부터 보면 철학자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라고 말을 해. according to는 보통 인용문을 말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면 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하버마스 주장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버마스의 주장에 따르면 공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가 공적 공간이 됐어요. 자, 그곳은요, the sphere of private people, 사적 개인들이 함께 모이는 영역이야. as a public, 대중으로서. 자, 지금은 뭐에 대한 설명이야? 공적, 단서가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골라 잡아야 돼, 빈칸을. 가연이 됐지? 여기까지 좀 봐. 다음 문장 봐. 하버마스의 기본적인 프리마이즈가 있어. 뜻 뭐예요? 프리마이즈 뜻 뭐예요? 전제. 그럼 하버마스 주장 그대로 이어받아 그의 전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 보세요. It is not. 이건 이게 아니야. 사실은 이거야. 이렇게 나오지? 그럼 두 문장 합치면 무슨 느낌이야? not A, but B 느낌이야. 맞아. 문장 두 개에 걸쳐서 not A, but B로 표현하곤 해요. 그럼 여기서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이어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 B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니? 분명히 A는 반대말 할 거잖아. 그 다음도 또 봐. 하버마스가 설명한 바에 as 따르면 다시 하버마스의 주장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 말은 B가 또 이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 골자로만 봤을 때 이 글은 누구에 대한 견해를 찾아야 돼? 하버마스일 거고, 하버마스가 말하는 무슨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답이 돼? 사적 공간에 대한 답이, 그치, 우리한테 답이 될 거야. 그럼 다시 가볼게. 야, 하버마스의 기본적 전제는 뭐냐면 사적 공간이라고 하는 건 충돌한다 이 말이야. 뭐랑 충돌하냐면 조상들의 그것과 충돌을 한대. 그 얘들아, 이때 나오는 대신 지시대명사잖아, 100%. 맞지? 그럼 조상들의 그것이라고 받을 수 있는 대신 명사 얘밖에 없었거든. 이렇게. 그럼 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딕트의 의미는요, 하버마스가 말한 사적 공간이라는 개념과 조상들이 말하고 있는 사적 공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말일 거예요.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두 개가 다르면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표현한 걸 봤을 때 얘가 아마 조상들이 말하는 사적 공간이었을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라고 흘러가겠죠.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누구 거니까? 하버마스 거니까 아예 조상권을 빼고 넘어갈게. 그래서 다음 거 봐.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 it is not 문장은 남아있으면 안 돼, 잔상이. 그쵸? 자, 다음 거 가요. It is in fact, 사실은요, equal in value. 가치적인 측면에서 equal to, 동등한 거예요. 사적 공간은 공적 공간과 동등한 거예요. 됐죠? 그럼 첫 번째로 사적 공간에 대한 진술이 나와 이 부분을 단서 1번으로 취급을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나 옆에다 정리 좀 가볼게. 자, 하버마스의 사적 개념 이제 찾기 시작했어. 단서 1이야. 얘는 사적도 공적과 가치가 동등한 거야. 똑같아. 뭐 하나가 더 중요하고 열등한 게 없어. 또 갈게. 하버마스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공적 공간은 가지는데 사적 공간과 무슨 관계를 가진대? complementary 뜻 뭐예요? 보완적인, 보충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들아, 상호 보완이다 라고 하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요. 더 가봐.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뒤에 뭐라고 붙여? 붙여가면 되겠죠? 그 상호 관계적 the public, 대중은요. 뭐로서의 대중이냐면 공적 공간은 bearer, 내포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그 대중들은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 보완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나는 단서 2번 무조건 이거 치고 싶거든? 두 가지가 이런 관계다라고 가치를 설명하니까. 그럼 이거 이해되나 봐. 단서 2번 가봐. 사적 공간이 있고 공적 공간이 있을 때 얘가 있어야 얘가 존재하는 거고 얘가 있어야 얘가 존재하는 거야. 서로 무슨 관계야? 보완적 관계야.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그러니 두 가지의 가치는 서로 뭐 한 거야? 동등한 거야. 또 갈게. 정은이 괜찮아? 자, 그리고 하버마스는 picture, 그림을 그렸어. 그 공적 공간을 말이야. 뭐라고 그림을 그렸냐면 사적 공간이라고 하는 걸
대기실로 그림을 그려줬어. 그리고 이 대기실 안에서는 개인들이 의식을 발전시켜. 그리고 이 의식은 enable, 그들이 대중으로서 step out, 공적 영역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의식들이야. 이해되니 이거? 자, 그럼 난 여기 단서 3으로 잡을 거고, 단서 3이 되는 이유는 private sphere를 대기실로 묘사했다. 사적 공간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리고 그 대기실 안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르는 장소다. 인식을 그리는 장소다. 자, 그럼 또 이거 이해되나 봐요? 자, 이번엔 단서 3번 다시 갈게요. 단서 3번에서 보니까 사람들은 사적 공간에 들어와서 여기서 본인들의 의식을 함양하면서 waiting, 뭘 하고 있는 거야?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야, 대기라는 개념도 웃긴 게 마냥 기다리는 거니 늘 목적이 있는 거니 대기는.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면 대기를 통해 결국에는 어디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공적 공간. 그러니 봐봐. 사적 공간만 있으면은 뭐가 사라지는 거야? 궁극적인 목적이 사라지는 거니 성립할 수 없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도구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지. 그러니 서로 뭐한 관계야? 보완적 관계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타겟 올라가 보자. 결국 사적 공간은 사람들이 공적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뭘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죠. 얘는 얘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고요? 보완적인 과정이고요. 그러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나아갈 뭘 시킨다? 준비를 시킨다라는 말이 맞을 거야. 이해되지? 이것 때문에 얘들아 밑으로 내려와서 정답 몇 번이라고 찍는 게 맞아. qualify, 자격을 마련하게 하다, 준비시키다 라는 뉘앙스가 맞을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제 이 이상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져서 쌤은 답은 여기까지만 풀 거고, 다만 요 밑에 근거는 어떻게 이해되나 봐봐. 일단 disinvolve라고 나오지. 이거 어떻게 처리했나 여러분들 잘 봐봐. 다 읽었을 거라 이 지문을. 자, 이것은 포함해. 그럼 이것은 반드시 앞에 나와야지. 뭘 포함하냐면 자신감, 비판적인 faculty, 전문 지식, 의견, 그리고 의지의 형성, 기타 등등이야. 자, 그럼 이때 디스가 받는 한 단어는 앞문장에 뭘 것 같아? consciousness. 어디로 나가기 위한? 공적 영역으로 나가기 위한 필요한 의식의 종류가 될 거야. 그래서 얘들아, disinvolve 밑에다 써.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앞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앞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 굳이 읽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야. 그리고 노란색 하나만 더 챙겨. 가보자. 요건 쌤이 구문 들어가도 한번 다뤄줄 건데, 보이죠? 다음 문장도 똑같아. 뭐? 자, 근데 여기선 대시 아니라 더 바꿨어. 이렇게 돼. 자, 이거 둘 다 무슨 구문들이야? 강조 구문이야. 그럼 강조 구문에서도 말하는 거 뻔할 거야. 앞에 했던 거랑 같은 말 할 거야? 다른 말 할 거야? 같은 말 할 거야. 과감하게 추론해도 상관없어. 그럼 만나봐. 바로 그 사적 영역 안에서, 특히나 집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길러낼 수 있고 존재론적인 의미를 달성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이해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냥 존재론적 의미는 어디 나갈 때 필요한 거야? 공적 공간 나가는데 필요한 것 뿐이야. 그리고 개인의 선에 대한 개념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그 consciousness의 일환일 것이고, 더 갈게. 바로 이런 life world, 세상 안에서 그 세상의 밖으로 나오면서 대중들은 만들어지는 거고, 경제나 정치 시스템에 있던 결함들이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질문 마지막. 쌤, 여기 나오는 이 life world 있죠? 직역하면 3개거든요. 그럼 이 3개는 privacy를 말해요? public을 말해요? 라이프 월드의 바깥에서 이제 퍼블릭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어. 해석이 이렇게 붙어. 그럼 쟤는 뭐야? 사적 공간이야. 앞에 나왔던 어디? private sphere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들아, 이 개념은 말이야. 이해돼, 이거? 뒷부분에 해석을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 공간의 out of, 밖으로부터, 그 공간으로부터 공적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life world라는 중의적 의미의 단어는 뭐랑 매칭이 돼야 돼? private이랑 매칭이 돼야 돼. 자, 그럼 사실,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중요한 말, 오늘 마지막 이것만 하고 끝낼 거야. 봐봐. 수능 문제 풀 때는 life world랑 private 매칭할 필요는 없어. 맞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선생님이 지문을 읽어주는 게 100%, 아니야, 200%라고 따질게. 내가 지문을 읽는 게 200%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간 재고 문제 풀 때는 그 200% 정도에서 80만 미쳐도 상관없어. 80%만 도달하게 하면 돼. 시간 제한 안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하지. 적는 거는 실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전에서 머리로만, 밑줄로만 될 수 있는 작업이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얘를 내신에 넣잖아? 다 할 거잖아. 2학년 때 내신. 해야 되잖아. 내신에 들어가면 이게 라이프 월드의 밑줄을 쳐놔. 치고 다양한 사적 공적 개념들의 산발적으로 밑줄이 쳐져 있을 거고, 다음 중 라이프 월드의 개념과 같은 것들로 묶인 것이 뭡니까? 하면서 A, B, C, D, E, F, G, H 이렇게 기호로 분류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까지 커버를 하려면 내신 때는 아, 이게 이 의미구나 까지를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특히 이제 고1 되는 친구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이런 버전의 내신 문제, 수능과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우리 2학년 올라가면 진짜 잘 기억해야 돼. 1학년 때랑 부교재 지문의 퀄리티가 달라. 고1과 고2의 난도 차이가 제일 세거든. 그럼 동주는 수특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또 한 번의 어나더 레벨인 거야. 그러니 이런 느낌을 좀 잘 기억을 해라. 이게 내신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잘했어. 자, 그러면 오늘 쌤 목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랬는데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 1시 42분이야. 더 무리하게 안 할게. 자, 대신 이것만 기억해. 3번을 쌤이 따로 뽑아서 줄 거야, 목요일에. 그러니 내일 올 때 이 프린트 그대로 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6번 문제 스스로 해보라고 했는데 얘도 그래도 오답률 60이었어요. 모르면 물어봐줘요. 그리고 내일 오시면요, 7번 이제 32번 유형 넘어갈 거거든. 그렇게 해서 7번 8번 오답률 조금 더 높은 것까지 커버할게, 이번 주는. 됐습니까?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